안녕하세요, 코노비입니다. 이 영상은 사실과 추측이 섞인 영상으로 영상을 보신 후에 판단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자세한 계약 내용은 비공개되어 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며, 분석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분석한 영상에 문제가 존재할 경우 영상 수정 및 삭제를 통해 즉각 조치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선 국가의 사업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 등록할 경우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개인사업자이고 두 번째가 법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회사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여겨지는 형태로, 보통 규모가 작은 사업을 할 경우 개인사업자를 선택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기 쉽게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치킨집, 일반 식당이 이와 같은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는데, 이 개인사업자는 사업하는 과정에 발생한 채무나 부채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개인이 져야 합니다. 두 번째, 법인이라는 것은 회사를 하나의 생명체 또는 인격체처럼 취급하는 것으로, 회사를 사람과 마찬가지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독립된 인격체로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온전한 법인회사의 주인이라고 해도 법인은 일종의 하나의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제약받는 사항이 많습니다. 편하게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번 돈을 막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회사의 주인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회사를 직접 만든 주인조차 법인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야 개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며, 법인의 돈은 소유자의 돈이 아닌 법인 자체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굳이나 돈을 써가면서 회사의 모든 재산을 개인이 갖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금, 투자, 경영 등의 이유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세금이 법인을 하는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세율은 6에서 45%, 법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10에서 25%입니다. 세금 관련 정말 여러 가지 상황과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지만, 대략 소득이 많을 경우 법인사업자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사업을 해서 100억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사업자는 이 100억이 모조리 한 개인의 것이라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억은 법인회사 자체의 것이 되어 법인회사의 소유주는 회사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인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형태로 수령해야 하며, 그렇게 급여를 받아 발생한 소득세는 또 따로 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법인세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10억 이상일 경우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해 45%의 세금이 발생하고 대략 50억을 세금으로 날려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법인의 소득세를 편하게 법인세라고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대략 19%의 세율을 적용받아 간단히 20억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금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세율이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정보 전달을 위한 예시임을 밝힙니다. 사업소득이 100억이 발생하였을 때 개인사업자는 50억 정도의 세금을, 법인은 20억 정도의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법인이 무조건 좋아 보이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인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은 회사의 것이므로 법인의 소유주는 급여를 받는 형식으로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과정에 법인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가 또 따로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 강남의 비싼 아파트를 매매할 때 대출의 한도를 늘리고 각종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법으로 부동산 관련 법인을 만들어 건물을 매입하고 그 건물에 월세를 내고 사는 식의 편법이 유행했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인회사에서 번 돈을 그 누구도 개인적으로 막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사업 관련 자금으로 자료를 증빙하는 식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가끔 뉴스에서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법인의 돈을 개인적으로 막 쓰다가 걸린 걸 말합니다. 중간 정리해보자면, 개인사업자는 한 개인이 사업을 일으켜서 모든 재산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며 돈도 마음대로 쓰지만 세금이 높고,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율은 낮으나 본인이 설립한 회사임에도 개인적으로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오로지 사업상만으로 사용하며 소유주 본인도 배당을 받아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빚이 생길 경우 개인사업자는 독박으로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만, 법인은 인간도 아닌 회사 자체가 책임을 지고 경영인이나 법인 주인은 책임이 없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법인회사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기업이나 규모가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앞서 설명한 법인회사로, 대기업 하이브, 그러니까 하이브의 자회사인 어도어 또한 법인회사입니다. 법인회사인 어도어 또한 회사의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돈을 막 쓰면 안 되는 건 똑같습니다. 벌써부터 어도어가 투자받은 돈은 방시혁 대표 개인이 투자한 것이 아닌 준 대기업 법인인 하이브로부터 받았다는 걸 다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이브는 돈을 투자해서 어도어를 설립합니다. 이걸 편하게 출자 받았다라고 하는데 다들 이런 워딩을 사용합니다. 어쨌든 어도어는 하이브로부터 출자받아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금을 확보합니다. 주식은 아시겠지만 회사의 소유권 같은 걸 쪼개놓은 걸로 주식을 보유하면 회사의 소유권 일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을 80%, 미니지는 20%의 지분을 돈을 주고 구매
구매합니다. 어도어의 지분을 80%나 갖고 있는 하이브를 모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어도어의 주인은 하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기껏 출자받아 회사를 만들어 놓고 회사의 소유권인 주식을 파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아는 것과 다르게 대기업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기업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투자를 받아 기업 인력을 늘리려는 취지도 있지만 어쨌든 경영권에 방해가 안 들어올 정도로 주식을 팔아 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주식을 팔려면 먼저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곳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상장했다고 하며 다른 말로 기업 공개 IPO라고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설명은 패스하고 일단 한국거래소에서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거래소에서 등록을 하면 우리가 아는 그 주식 거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거래소에서 사고 팔며 주가 변동에 따라 시가총액이 변하고 회사의 가치가 오르고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상장 기준은 시장별로 다르지만 대략 어느 정도의 규모와 매출이 있어야 상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장하지 못한 기업을 비상장 기업이라고 하며 어도어가 바로 그 비상장 기업입니다. 실시간으로 주가 변동이 발생해 회사의 가치가 변하는 상장 기업과 다르게 비상장 기업은 상장되어 있지 않아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비상장 기업도 거래소는 존재합니다. 그 맨날 선동할 때 나오는 두나무에서 운영하는 증권플러스나 코넥스 등이 있는데 당연하게도 일반 거래소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거래소에서 쥐들끼리 알아서 사는 것과 다르게 매도자, 즉 주식 보유자가 물건을 올려놔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거기다 거래 방식도 간편하게 클릭 몇 번으로 하는 일반 거래와는 다르게 비상장 주식은 매도자에게 연락을 해서 협상을 한 후 거래합니다. 즉 회사 주인이 팔 생각이 없으면 구매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미니진 사건에서는 이러한 비상장 회사인 어도어를 미니진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박살내서 껍데기를 만들고 투자자들이 회사를 떠간다라는 정말 못 배운 유치한 선동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로는 회사의 가치가 변하지 않고 투자자가 돈을 아무리 많이 싸들고 와도 판매할 의지가 없다면 비상장 회사 어도어를 떠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배운 하층민들은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을 혼동해서 구별하지 못하고 엉터리 선동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이런 BS 같은 선동은 일반 대중은 분명 잘 모를 것이다 라는 대중을 철저하게 개무시하는 스탠스가 깔려 있는 것으로 진짜 이게 가장 개제의 같은 부분인데 그걸 모르고 선동당하는 하층민들은 이등 시민답게 뇌력을 발산하며 선동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은 모셔야 할 존재가 아닌 문화 콘텐츠로서 우리는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상장 주식은 팔 사람이 팔지 않으면 일론 머스크 에미가와도 절대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도어는 오너 경영이 아닌 전문 경영인 체제입니다. 오너 경영 체제는 기업의 최대 주주가 CEO, 즉 최고 경영인을 직접 하는 것이고 전문 경영인 체제는 기업의 주인이 직접 경영하지 않고 전문 경영인을 시켜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업 소유주와 경영인이 분리된 형태를 말합니다. 당시 미니진은 어도어의 CEO로 이미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그런데 뭔 애미 터진 경영권 찬탈이라고 선동하는 건지 이것들은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미니진이 뭔 계획을 세우고 난리쳤다는데 조금만 기업체에 대해 안다면, 아니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부터 완전 개제이 짜는 소리라는 걸 아는 겁니다. 불가능해도 미니진은 계획을 모의했기 때문에 배신이다 이 랄지하지만 기업인들, 법조인들 모두 개소리라고 일축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저 못 배운 하층민들만 BS 같은 선동에 놀아나서 열심히 인생만 낭비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시작이자 본질인 경영권 탈취는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니진은 비난받을 게 없습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법인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많이들 사용하는데 소름 돋게 미니진은 그런 부분조차 깨끗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회사에 11억을 주고 지분을 사서 160억 원의 자금으로 1000억 원의 매출과 300억대 영업이익을 찍어버리고 어도어를 가치 있는 회사로 만든 게 미니진인 겁니다.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비상장 지분 80%인 회사를 떠가고 CEO가 경영권 탈취한다는 건 희대의 개소리로 상식 이하의 수준 낮은 어이없는 농담 같은 이야기라 본질적으로 미니진은 잘못이 없는 겁니다. 미니진이 욕먹는 주된 요인인 찬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미니진 사건을 통해 개인사업가 법인회사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상식적인 정보들이라 만들까 말까 고민했지만 그래도 까려면 한번 정리해주고 까야 한다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못 배운 하층민들이 바뀌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동당하는 개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는 소수의 분들과 이야기하며 배우고 싶을 뿐입니다. 하이브와 미니진 사이의 일들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니진이 하이브의 불법적 비윤리적인 일들을 목격했고 그것을 내부 고발하는 단계에서 하이브와 마찰이 생겼다면 하이브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하이브는 미니진을 배신자라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대기업이 개인 한 명을 언론 플레이를 통해 마녀사냥을 하고 대중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를 했으며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면 비판받아 마땅하고 그에 따라
다른 처벌은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지 처먹은 고릴라, 징그러운 꼰대 정치 유튜버나 BS 같은 연예기자, 사이버 레카, 못 배운 하층민 양아치 유튜버 같은 영상들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신하지 마시길 바라며, 우린 어떤 특정 집단이 시킨 대로 하는 개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콘업은 B급 퀄리티의 마이너한 채널로 기존의 잘못된 사상이나 상식을 부셔버리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수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채널로 유튜브의 규정을 준수하며 선비주의적 성향을 지향하고 분석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이 비판적이고 거친 영상으로 성향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콘업의 모든 영상을 패스하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